대한민국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데도 너무 평온합니다. 뉴스에서는 매일 환율 폭등이다, 경제 비상이다 난리인데 정작 거리는 조용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커피 마시며 내일도 오늘 같을 거라 믿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1,470원에서 1,500원으로 가는 단 30원의 차이. 자판기 음료 한 캔 값도 안 되는 이 숫자가 왜 대한민국 경제의 생사를 가르는 마지노선이 되는지 그 충격적인 진실을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는데요. 환율이 30원 오르는 게 뭐 그리 대수냐는 거죠. 그런데 금융시장에서 1,500원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이건 심리적 방어선이거든요. 시장을 움직이는 건 이제 사람이 아니라 거대 자본의 인공지능 트레이딩 시스템입니다. 이 차가운 기계들은 1,000원, 1,500원 같은 딱 떨어지는 숫자를 기준으로 자동 매매 프로그램이 세팅되어 있죠. 금융권에서는 이런 숫자를 빅피겨 또는 라운드 넘버라고 부르는데 여기가 뚫리면 시장 전체가 패닉에 빠집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알고리즘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1,499원까지는 한국 정부가 외환 보유고를 끌어다 쓰면서라도 방어하겠지. 그러니 조금만 더 버텨볼까 하는 거죠. 그런데 1,500원이 뚫리는 순간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 한국 정부도 이제 손났구나. 더 이상 통제가 안 되는구나 하는 시그널로 읽히거든요. 이때부터는 한국 기업의 실적이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탈출 러시가 시작되는 겁니다. 너도 나도 원화를 팔아치우고 달러로 바꾸려는 공황 매도가 쏟아지면서 환율은 1,500원에서 멈추지 않고 1,550원, 1,600원까지 순식간에 치솟는 오버슈팅 현상이 발생하죠. 그래서 1,470원과 1,005원의 차이는 절대 그냥 30원 차이가 아닙니다. 댐에 실금이 가는 것과 댐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의 차이거든요. 시장이 1,500원을 공포의 숫자로 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누구도 멈출 수 없는 눈사태가 시작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런 반론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환율이 오르면 삼성이나 현대차 같은 수출 대기업들은 오히려 좋은 거 아니냐는 건데요. 옛날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수출의 착시거든요. 과거에는 한국에서 물건 만들어서 해외로 팔았으니까 환율이 오르면 그만큼 이득을 봤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대기업들은 이미 공장을 해외에 대거 이전했습니다. 미국 엘라베마에 있는 현대차 공장에서 만든 차를 미국 사람한테 팔면 그건 달러로 받아서 달러로 쓰는 거니까 환율 효과가 거의 없어요. 오히려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반도체든 배터리든 첨단 제품을 만들려면 엄청난 양의 원자재를 수입해야 하는데 이게 전부 달러로 결제되거든요. 환율이 1,500원까지 가면 제품 하나 만들기도 전에 원가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겁니다. 결국 수출로 벌어들이는 이익보다 원자재 값 상승으로 인한 손실이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커지는 구조로 이미 바뀌었어요. 대기업도 이런 판국인데 내수 중소기업들은 어떻겠습니까? 여기 해외에서 원자재나 부품을 수입해서 국내에 파는 중소기업 사장님이 있다고 칩시다. 환율이 1,470원인 지금 이 사장님은 직원 회식도 줄이고 온갖 비용 아끼면서 영업이익률 2%로 간신히 버티고 있습니다. 100원치 팔아서 2원 남기는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환율이 딱 2%만 더 올라서 1,500원이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사장님의 그 2% 마진이 완전히 증발합니다. 바로 적자 전환이죠. 이게 핵심입니다. 겨우 30원 차이가 기업의 손익분기점을 무너뜨리는 임계점이 되는 거거든요. 이제는 공장 돌리면 돌릴수록 손해보는 미친 구조가 되는 겁니다. 사장님 입장에서는 차라리 문 닫는 게 더 합리적인 선택이 되어버리죠. 이게 환율 30원이 만드는 첫 번째 비극입니다. 그런데 기업이 적자나도 당장 망하지는 않습니다. 버틸 현금만 있다면요. 문제는 환율 1,500원이 찍히는 순간 은행의 태도가 180도 바뀐다는 거죠. 은행은 철저하게 냉정합니다. 환율이 치솟으면 기업들의 달러 빚 상환 부담이 커지고 수입 원가 상승으로 실적이 악화될 거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거든요. 은행의 인공지능 신용평가 시스템에 빨간불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때부터 은행은 리스크 관리라는 그럴싸한 이유로 무시무시한 조치를 취합니다. 대출 회수와 금리 인상이죠. 사장님, 환율 리스크 때문에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됐습니다. 이번 만기 때 대출금의 30%는 상환하셔야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런 통보가 날아오는 거예요. 가뜩이나 적자라서 현금이 없는데 은행이 원금 상환을 요구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걸 막으려고 사채 쓰고 저 빚으로 돌려막기 하다가 결국 흑자도산 또는 연쇄도산이 발생하는 겁니다. 1,470원일 때는 조금만 더 버텨봅시다 하던 은행들이 1,500원이라는 심리적 마지노선이 무너지는 순간 비 오는 날 우산 빼앗아가는 저승사자로 돌변합니다. 이게 두 번째 충격파죠. 기업을 죽이는 건 환율 그 자체가 아니라 환율 때문에 돌변하는 은행의 태도입니다. 이 충격파는 기업에서 멈추지 않고 우리가 가진 가장 큰 자산인 부동산으로 옮겨갑니다. 지금 자영업자들 힘들고 경기 안 좋으니까 금리 좀 내려달라는 목소리가 전국에서 터져 나오고 있죠. 한국은행도 사실 금리 내리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환율이 1,500원을 찍으면 한국은행의 손발이 완전히 묶여버립니다. 생각해보세요. 미국 금리보다 한국 금리가 낮아지면 외국인 투자금은 더 높은 이자를 주는 미국으로 쏠리거든요. 그렇잖아도 환율이 1,500원 넘어서 불안한 판국에 금리까지 낮춘다? 이건 불난 집에 기름 붓는 격입니다. 외국 자본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면서 환율은
1,600원, 1,700원으로 통제 불능 상태가 되는 거죠. 결국 한국은행은 환율 방어를 위해서라도 울며 더 겨자 먹기로 고금리를 유지하거나 아예 금리를 더 올려야 하는 최악의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경기가 망가져도 환율 때문에 금리를 못 내리는 상황, 이게 우리한테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여러분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신용대출 금리가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아니, 오히려 더 오를 수도 있어요. 고금리가 장기화되면 빚내서 집 산 사람들은 이자 부담을 못 이기고 집을 내놓게 되고 부동산 시장은 2차 하락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환율 1,500원은 단순히 달러가 비싸지는 게 아니라 내 집값을 위협하고 내 대출 이자를 끌어올리는 거대한 폭탄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밥상 물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환율 1,470원 된 지 꽤 됐는데 마트 가면 생각보다 물가 괜찮던데요? 이건 여러분이 안전해서가 아니라 폭탄이 터지지 않았을 뿐입니다. 경제학 용어로 시차 효과라고 하죠. 지금 여러분이 먹는 빵, 주유소에서 넣는 기름, 집에서 쓰는 전기, 이게 다 2개월에서 3개월 전 환율이 지금보다 낮았을 때 계약해서 들여온 물량들이거든요. 기업들은 보통 3개월치 재고를 확보해두고 있고 한국전력이나 가스공사 같은 공기업들도 적자를 감수하면서 요금 인상을 최대한 늦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율 1,500원이 뉴노멀이 되면 이야기가 완전히 바뀌죠. 재고가 바닥나는 올해 말부터 내년 초 1,500원 환율로 비싸게 사들인 원자재들이 제품이 되어서 시장에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물가는 서서히 오르는 게 아니라 계단식으로 점프하는 거예요. 경제학에서 말하는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 본격화되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건 업자들의 심리입니다. 1,500원을 찍으면 이거 1,600원도 가겠는데 하는 공포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더 비싸게 사올 걸 대비해서 미리 가격을 왕창 올려버립니다. 이걸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비용이 오르기도 전에 예상만으로 가격을 올리는 거죠. 지금 30원 천 차이가 올겨울 여러분의 난방비와 식비를 20%에서 30%까지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나가는 돈만 늘어나는 실질소득 감소가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겁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환율 1,470원이 경고음이었다면 1,500원은 공습 경보입니다. 단순한 30원 상승이 아니거든요. 알고리즘의 패닉 매도를 촉발하고 기업의 손익분기점을 무너뜨리며 은행의 대출 회수를 유발하고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카드를 빼앗아버리는 대한민국 경제 시스템 전체를 멈춰 세우는 셧다운 버튼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미 임계점에 와 있습니다. 정부가 외환 보유고를 풀어서 막아주길 기대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외환 보유고도 무한정은 아니거든요. 이제는 국가가 나를 지켜주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를 버리고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해야 할 때입니다. 무리한 확장은 멈추고 현금 흐름을 점검하세요. 빚은 최대한 줄이고 자산은 달러와 원화로 분산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1,500원이라는 숫자가 찍히는 순간 경제의 룰은 성장에서 생존으로 바뀝니다. 부디 1,500원이라는 숫자가 우리 일상이 되지 않기를, 그저 스쳐 지나가는 악몽으로 끝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준비된 사람만이 위기 속에서 기회를 잡았습니다. 오늘 이 분석이 여러분의 생존을 위한 작은 나침반이 되길 바랍니다.